여러분, K배터리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고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를 하나씩 장악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진짜 뿌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이 K배터리에 대한 원재료 말입니다. 원재료. 이 원재료에 대해서 수출 제한 금지 품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배터리 산업도 대붕괴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재료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당장 망간만 하더라도요. 대중국 의존도가 여러분 99%입니다. 99%.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가 망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망간 제품의 중국의 의존도가 99%니 중국이 솔직히 기침 한 번 하면요. 대한민국의 배터리 제품도 흔들흔들 완전히 지금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질 수도.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요. 중국에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게 모든 게 우리 산업에 특히 우리 제조업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간뿐만 아닙니다. 망간만 중국에 99% 의존하고 있으면 다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흑연 있죠. 흑연. 흑연은 87.7%예요. 흑연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입니다. 이것도 중국에 의존하는 게 87.7%니까 어쩌면 여러분 충격이죠. 이 망간이나 흑연이 꼭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건 아닙니다. 남아공이나 브라질이나 호주에서도 생산이 돼요. 매장량도 전 세계가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은 중국이 압도적이에요. 그 이유가 인건비가 싸잖아요. 게다가 생산 체계가 오랫동안 세계의 공장을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잘 갖춰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닙니다. 알루미늄 케이블도 97.4%를 의존하고 있고요. 마그네슘 괴 여기도 94.5%. 심지어 스크랩까지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연도 강판도 93.8%고요. 전기 강판도 82%예요. 여기에 개별 소자 반도체 부품도 76.6%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K배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업 전반에 중국의 공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제조업 전반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요. K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원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략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리하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히토리나
뭐 희귀금속 해서 35종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 특정 국가의 80% 이상 지금 의존하고 있는 전략물자, 아니 광물이라고 해야 되죠. 전략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광물이 적어도 3,500개에서 3,900개까지 됩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자체, 원자재를 확보하는 자체도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보 차원에서. 우리는 제조업이 생명이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전략물자도 35종이 아니라 100배 정도 늘려야 된다. 3,500개 이상은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전 세계에서 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략물자의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 자원을 어떻게 앞으로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략적 어떤 전문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자원외교, 자원외교 하면서 사실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산업의 기저를 보면 자원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요소수 대란에서 우리는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K배터리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차세대 산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완전히 지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격 한번 보세요. 가격을 보면 여러분 놀랄 노짜입니다. 코발트만 하더라도요 2021년에 82.3%까지 올라갔습니다. 82.3%. 예. 결국 톤당 32,465달러 하던 것이 59,2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23.7%가 올라갔고요. 알루미늄도 32.2%예요. 망간은 무려 말입니다. 108.3%나 올라갔습니다. 108.3%.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가격 경쟁력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은 코발트든 니켈이든 알루미늄이든 망간이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충격도 커질 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요소수를 수출 제한 품목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전기 배터리 언제든 대붕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겠죠. 예, 기업들은 중국에 의존하던 것을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아마 이미 SK도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LG도 움직이고 있을 거고요. 삼성도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너무 급하게 먹으면 쌍개 비지떡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배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급망을 우리가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요소수 대란에서 봤듯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제조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앞으로도 제조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천연지화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한민국만의 공급망을 재편해야 됩니다.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중심의 어떤 제조 공급망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참에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중심의 공급망의 어떤 개선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우리 산업을 특히 우리 제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